네, 반갑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끝났죠? 자, 마이너스로 좀 깊게 떨어졌습니다. 자, 아침에는 다같이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코스닥의 모습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네, 이제 모든 종목이 다 내린 것은 아니고요. 코스닥 쪽에 시총 상위 종목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죠? 우리한테 지금 없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만 조정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은 코스피 쪽에서는 쌍끌이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분위기를 좀 잘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일단 오늘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플러스 마감 됐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재료들 가진 종목 중에서 한미글로벌이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자, 아침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정말로 상한가 들어갔네요. 자,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혼자서 전 종목 중에서 혼자 상한가였지만, 자, 마지막에 네, 종목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두 개가 오늘 상한가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만 따지고 보니까 오르는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는 패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장과 함께 흐름물 또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은 또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 상황 보시면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오늘 음봉이긴 합니다만 갭상승한 부분들을 그래도 좀 지켜줬어요. 네, 일단 상승이 유지가 된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위쪽에 2500포인트 근접하는 지점에서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압박이 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어지다 보시면 되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더 내려간다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은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려면 횡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소폭 반등이 나타나야 되는데 2500포인트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소폭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네, 8월달 수준의 포지션을 이제 상승으로 기조를 만들어내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오늘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 문제 없이 미국이 잘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연결되는 상승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윈도우 드레싱은 다음 주 월, 화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걸어보고요. 2500포인트 살짝 돌파해서 마무리되면 훨씬 더 넉넉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딱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포지션 보시면은 오후 들어서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오전에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코스닥은 조금 더 심했어요. 코스닥은 아침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쭉 들어가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일봉상에서 캔들 모양을 보시더라도 전날 양봉을 잡아먹는 캔들 모양새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전날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이 조정을 조금 받았더라도 다른 것들이 좀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네, 시총 상위가 떨어지는 것을 다른 쪽이 전혀 받아주지 못했다는 부분이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300억 정도 순매수, 기관이 1000억 원 순매수죠.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면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닥 쪽은 영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매도가 계속 쏟아졌고요.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조금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쪽은 순매도가 나타났다. 대신에 코스피 쪽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쪽의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좀 올라가고 나면 또 그쪽에 조정이 나오고 코스닥 쪽이 또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은 긍정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코스피 쪽 상황을 먼저 좀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비롯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중위권은 또 다 내려가 있는 상태죠. 그중에 셀트리온이 오늘 가장 돋보이는데,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골고루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고, 현대차까지도 오늘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셀트리온이 4% 떨어지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0.5%를 셀트리온이 따라잡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됐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플러스가 아니었다라면 오늘 우리 시장은 마이너스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코스피 쪽에서는 특별하게 뭐 부담이 될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가 그냥 뭐 나온 것과 안 나온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장이 영향을 받을 만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떨어졌거든요. 셀트리온 쪽은 뭐 당연히 떨어지는 부분이었을 테고요. 에코프로뱀이나 LNF도 오늘 낙폭이 좀 컸고요. 천보도 하락이 좀 있었고요. 올라온 게 별로 없죠.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0. 몇 %대. 이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계속 끌어내리는 그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위권부터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의 중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 보여주면서 그나마 조금 자리 바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워낙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포지션들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포지션들이 많이 발생되지 못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조심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개별주 쪽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시면 한미글로벌이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한미글로벌하고 유신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 뭐냐면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이제 8월 30일까지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현재가 수준에서 봤을 때 90만 주 정도 잔량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뭐 아침에는 100만 주 조금 넘게 있었는데 지금 90만 주까지 좀 내려오긴 했거든요. 근데 90만 주 잔량도 무시할 만한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30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도 아마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50% 이상, 70% 이상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하시면서 상황 보시고요. 대신에 매수 같은 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재료가 좀 짧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매도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세아특수광도 마지막에 상한가 말아주면서 상승을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잔량은 9만 주 정도, 뭐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월요일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잔량이 얼마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거의 마감 무렵에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조금 특수하게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유신까지 20% 상승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상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아침보다는 좀 나빠졌죠. 그래서 뭐 이 포지션들이 이제 상승에 대한 종목군들의 숫자가 좀 줄어든 형태로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 이상 올라간 게 173개 종목, ETF 빼고 나면은 한 150여 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락률 같은 경우도 뭐 많이 하락한 건 아니에요. 지금 뭐 낙폭 자체가 10% 넘는 종목이 없어요. ETF 빼고 나면은 지금 아진 택이라는 종목이 8.43%가 가장 큰 거고요. 진원생명과학, 뉴틸렉스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진 모습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폭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대신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1, 2%만 내려가더라도 낙폭이 좀 크게 시장에 잡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종목들 내용들만 보고 있으시다라면 크게 부담이 없는 계좌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이 뭐 조금 분위기 안 좋게 끝났다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계좌 역시 플러스로 진행이 됐을 거라 생각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 조금씩만 더 이어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현대건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이게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오늘 반등세 좀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전자 등등등 매수가 있는데 인버스, 고퍼스를 좀 매수를 했네요. 이 부분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쪽에 베팅을 좀 했다라는 것이 조금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매도는 현대로템, LNF는 외국인 매도도 나오고 있을 텐데 조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다 판단하시고요. 자, 외국인 쪽 넘어가 보면은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차, LG에너지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매도가 들어간 것은 현대로템,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SK텔레콤, LNF, 셀트리온, 네이처셀
인텔 등등의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뭐 팔아야 될 것들 계속 팔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LNF가 지금 가장 부담을 좀 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순매도를 치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부담이 좀 될 것 같고요. 자, LNF 같은 경우는 대응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면 일단 지지라인 때는 봐야 되겠죠. 지지는 20만원에서 21만원 사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재미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매수 의견이 자꾸 나올 때도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재미가 없어요. 매수해서 뭐 특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그냥 손해죠. 네. 뭐라 그럴까요? 뭐 손실이 난다 안 난다를 떠나가지고 재미가 없어. 그냥 뭐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오늘 또 뭐 소폭 마이너스 난다든지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만약에 내가 신규 매수를 대응한다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종목들 매수했을 때는 수익이 10% 많게는 20-30%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지금 LNF의 수익률은 굉장히 적은 수준이다 볼 수 있겠죠. 시장의 어떤 규모도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신규 접근은 계속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건 이번 주는 마무리 잘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봉상에서 플러스 국면을 계속 유지해 주려면 2500까지만 넘어가도 참 좋고요. 2500 한 20 정도까지만 다음 주에 만들어 주게 되면 양봉의 크기가 훨씬 더 보기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9월 달에 뭐 살짝 들어가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치고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2700 돌파는 가능해 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 위에 3000포인트가 있는데 이 3000포인트는 지금 데드크로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끄집어내려면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들락날락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지지라인대가 2500포인트를 깔고 진행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500포인트를 넘어가는 게 시장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표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이번 주도 뭐 굴곡의 흐름은 좀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다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 없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주가 좀 떨어진 거 지금 다 회복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아마 오늘의 계좌 상황은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보다 오늘 계좌 상황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 이번 주에 잘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요. 자, 즐거운 불금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